해와로운 공연생활. 안녕하십니까, 대수 인사드립니다. 언제나 늘 그랬듯이 제가 주섬주섬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잘 모아서 딱 쏘아 올린 저희 해와로운 공연생활과 웰컴 대학로가 깍지 껴서 만드는 영상. 웰컴 환영한다 대학로, 종로구에 위치한 곳이죠. 웰컴 대학로가 저희한테 쭈벅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웰컴 대학로가 무엇이냐? 지금부터 과거로 돌아간다. 2021, 2022, 2019, 2018, 2017년 2017년부터 시작된 대학로 거리 축제올시다. 이 작은 공간에 204개의 공연장이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와! 대단한 장소.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를 딱 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공연관광협회가 주관을 하는 요런 행사. 안타깝게도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야외 행사를 할 수 없었어. 이게 약간 축소된 형태로 진행이 됐다가 오랜만에 바로 2022년 9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 대학로에서 이 거리 축제까지 포함한 웰컴 대학로 야외 행사가 다시 부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활! 말씀드렸던 본 행사보다 이른 7월 30일에는 대학로에서 그 뜨거운 날 이 웰컴 대학로 리부트 행사가 있었습니다. 본 행사 첫날 9월 24일 차 없는 거리, 이화 사거리부터 해와 로터리까지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해서 웰컴 로드쇼를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웰컴 K 스테이지, 이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그냥 영상으로 딱 공연을 보여드린다는 얘기고, 그리고 웰컴 프린지, 거리에서 편하게 공연을 볼 수 있는 웰컴 프린지가 있고, 웰컴 플러스, 이 기간 안에 하는 모든 공연들 60여 개의 작품들이 참여하는 웰컴 플러스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웰컴 시어터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웰컴 시어터가 무엇이냐? 웰컴 셔터는 해화역 1번 출구를 에스컬레이터 타고 찌지지지지지 나오자마자 눈에 보이는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 400석 사이즈의 스콘 1관과 약 200석 사이즈의 스콘 2관에서 진행하는 꽉 들어차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1, 2, 3, 4, 5, 6, 7, 8, 9 9개의 공연을 바로 이 해화로운 공연 생활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올리는 영상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9월, 10월 달에 오픈하는 공연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작품 소개로 끄고 연극 아버지와 살면. 연극 아버지와 살면은 1994년 이노우에 히사시가 이끌던 극단에서 초연이 됐었던 2인극입니다. 반전적 메시지가 강한 작품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광주 민주학생운동을 배경으로 해서 각색이 돼서 공연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번 웰컴 시어터에서 공연될 아버지와 살면이라는 연극은 문화 프로덕션 도모라는 곳에서 제작한 작품이고요. 2020년 대구에서 있었던 소극장 열전 때 선보였었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1948년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진 지 3년 정도 지난 어느 여름날 미스에라는 주인공은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폭을 조사하기 위해 도서관을 찾아온 기노사키를 보고 미스에는 설레이는 감정을 느끼게 되죠. 사실 미스에는 원폭 투어가 있었던 그날 살아남은 생존자였던 것입니다. 미스에는 그날 이후로 하늘에서 번쩍이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게 돼요.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속에서 기노사키를 보고 느낀 사랑, 이런 사랑조차 쉽게 마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때 그녀에게 아버지가 연애응원단장을 자처하면서 나타나서 미스에를 위로하고 설득합니다. 벌써부터 생각만 하면은 그냥 뮤지컬 전설의 리틀 롱구단, 바로 전리농입니다. 한예종에서 시작된 뮤지컬 전설의 리틀 롱구단은 안산문화재단을 거쳐서 대학로에 입성한 바로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탄생 비화를 말씀드리자면, 작가가 본인의 친구에게 지금은 볼 수 없는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는 무슨 농구나 바나지, 그 얘기부터 시작됐던 바로 그런 뮤지컬입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주인공인 수연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결국 수연이는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눈을 떠보니까 주변에 귀신인 친구 3명이 있는 겁니다. 이 유령들이 수연이에게 수연이 너를 도와줄 테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 하면서 수연이한테 딜을 하죠.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 딜 수연이는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상록구청 농구단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코치 종우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전설의 리틀 농구단에는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 땀냄새 나는 농구 코트가 있어요. 그리고 배우들의 맑고 치열한 연기와 몸짓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관객들 가득가득합니다. 배우 전원이 1인 다역을 하다 보니까 배우들 찾아보는 재미가 솔솔한 뮤지컬, 그리고 무엇보다 무대 위에서 진짜 농구공으로 만든 이 안무 때문에 안무상도 받았었거든요. 이 안무 때문에 이 농구공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안내 멘트로 주의를 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있지만 공이 안내 멘트를 듣습니까? 아니죠. 농구공이 언제 어떻게 객서로 튈지 모릅니다. 과연 이번 농구공은 관객이 집어갈지 배우가 내려와서 집어갈지 기대되는 바입니다.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 물고기만 봐도 설레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아폴로니아가 다시 영업을 시작하기로 했답니다. 아폴로니아 바에서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있는 두 명의 보드빌 배우와 갑자기 찾아온 한 명의 마피아, 그들이 함께 공연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 속에는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 안에 있는 대본 미아 파밀리아 이야기와 브루클린 브릿지의 전설 이 이야기, 그리고 이 세 명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배우들의 온갖 매력이 넘치고 흘러 넘쳐서 관객들한테 전달이 되는 그런 공연입니다. 무엇보다 공연이 다 끝난 후에 관객들과 즐기는 정말 신나는 커튼콜, 이 커튼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떼창의 민족 아닙니까? 다들 준비되셨죠? 패밀리! 나이! 뮤직! 내가 즐길 수 있을까? 주저하고 계세요? 어쩔 수 없어요. 주저하시면 당신의 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뿅! 뮤지컬 브람스. 얼마 전 제16회 딩프 창작 지원작품 선정작. 자, 여러분 수업 아니에요? 브람스 아시는 분 손?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헝가리무곡 5번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을 꽃피웠던 독일의 음악가 요하네스 브람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정 형편이 어려웠었던 브람스는 연회장, 술집 이런 곳을 돌면서 연주를 하면서 용돈벌이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주하고 있던 브람스를 요제프 요하임이 당시에 굉장한 음악가였었던 로베르트 슈만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로베르트 슈만과 그의 아내 클라라는 브람스의 대단한 능력을 캐치하면서 브람스라는 사람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클라라가 연주하는 모습을 본 브람스는 클라라에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스승의 아내를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맙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을 떠난 로베르트 슈만, 브람스는 마음을 먹고 클라라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사랑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뮤지컬 하면 넘버다. 음악가가 주인공인 작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라흐마니노프, 브람스, 또 누구 있냐 음악가? 베토벤, 모차르트, 차이코프스키. 브람스의 음악과 함께 독일의 화가 막스 클링거의 그림이 함께 이야기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공연을 보시면서 보실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극 건달은 개뿔. 먼저 이 공연을 통해서 폭력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거나 미화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오히려 이 작품을 통해서 비폭력이 미덕이라는 것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피소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총 5가지의 이야기가 5명의 시점으로 보여지는 작품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춘배의 이야기입니다. 유 회장을 대신해서 살인죄로 10년의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1년만 고생하면 된다는 이야기와 달리 10년 동안 아무도 춘배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방치되어서 10년 만기 복역을 하게 되죠. 당연히 춘배는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영창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춘배를 감옥에 보내고 유 회장에게 총을 건네주고 그 총으로 반대파 제임스의 조직을 응징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유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비열함과 야망으로 보스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여자를 갈취하는 양아치 같은 삶을 보여주죠. 네 번째 에피소드는 여희의 이야기입니다. 라이벌 관계인 유 회장과 제임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기구한 운명을 다룹니다. 다섯 번째 에피소드는 덕만의 이야기입니다.
덩치가 크고 싸움을 잘한다는 간편한 이유로 친구에게 끌려서 건달의 세계에 들어온 것을 후회하게 되는 그를 보여주며 연극은 끝이 납니다. 90분 동안 한 편의 르와르 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실제로 총을 들고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9월부터 10월까지 개막하는 웰컴 시어터의 작품 어떠신가요? 보러 가고 싶으신가요? 예매하고 싶으신가요? 나란히 아주 일찍 아주 공평하게 사랑스럽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해 11월 달에 펼쳐지는 웰컴 시어터의 다음 작품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작품이 많아요. 더워.